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오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40대 아빠, 그리고 가장,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와,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그렇다고 물량이 막 폭발적으로 는 건 아닌데, 추석 전이면 이제 너무 바빠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듯이 우리나라 추석 전에 물건을 다 받아놓던가 하려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물품이 많아요. 그런데 중국도 이제 내일부터 쉰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오늘하고 내일하고 뭐 추석 전까지는 뭐 정신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추석 전까지는 정신 없을 것 같고, 오늘은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많이 쌀쌀해지다 보니까 밤에 좀 잘 때 좀 시원하더라고요. 밤에 저는 원래 집에 곧바로 갈까 했는데, 딸내미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생이라서 이번 주에 시험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에서 10시 반까지 뭘 한다나? 뭐 그래서 10시 반까지 시간 맞춰서 딸내미를 데리러 가려고 하는데, 조금 배가 고픈 것 같아서 도착해서 그냥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하나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꾸 많이 아프시니까,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자꾸 많이 아프시니까, 요새는 이제 아프다는 말씀만 들어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된다? 옛날보다? 다들 그러시겠죠? 제가 이제 올해 40 후반인데, 40 후반 되니까 살짝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 예전에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시면, 아유, 저희 뭐 병원 잠깐 갔다 오시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생각이 좀 많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혹시? 이제 점점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면, 걱정이 그냥 이래저래 장난 아닙니다. 걱정이. 진짜. 저희 어머님이나 아버님도 이제 나이를 드셨죠.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건강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가 봤을 땐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네요. 어떻게. 올해 40대 후반인데, 부모님 일도 그렇지만 이제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 때는 회사를 다니면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조금 케어를 해준다? 아니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나이 들 때까지 회사에서 보살펴 준다? 뭐 그런 게 가능했었던 시대였던 것 같고, 이제는 좀 힘들잖아요. 회사에서 뭔가를, 나를 끝까지 보살펴 준다? 그런 개념의 회사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뭐 자영업이란 게 쉽진 않더라고요. 제 친구 놈들,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그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진짜 자영업이. 그죠? 근데 또 어떻게 사는 게 또 잘 사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제는. 열심히는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내가 잘 사는 건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제 저는 이제 쌍둥이 형이 주위에 살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제 뭐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자식이 하나인데, 제가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 물론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소통을 많이 하시는 분들,
친구를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제 말을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40대 후반이 되고 나니까 오로지 집, 회사, 집, 회사, 그리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날 수는 있는데, 시간을 내서 만날 수는 있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막상 또 지금 당장 친구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술 먹고 뭐 그런다고 해서 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가까운 형하고 이제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슬슬 걸으면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 하면서 걷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좀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릴 때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제가 딸이 하나인데 미안할 때도 있어요.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핏줄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 놓고 내가 나중에 죽어서 이 세상에 없으면, 핏줄이라도 하나 있으면, 형제 동생이 됐든 누구 하나 있으면 진짜 힘들 때 발벗고 나서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딸 하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아 진짜 돈 많이 벌어놓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생겼어요. 뭐냐 하면,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나는 이렇게 그 힘든 시기를 버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현재 부자는 되진 않았으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진짜 왠지 모르게 그런 걸 보면 아 나도 잘할 수 있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자기 체면을 하는 거죠, 뭐 자기 체면.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걸 많이 봅니다. 많이 보면서 힘도 얻고, 그리고 용기도 얻고. 지금 제가 뭐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요새는 60대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60대려면 아직 뭐 10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봐야죠. 열심히. 그리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뭐 근원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최대한 없애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이치엔더 실칭, 꾸어치더 실칭, 찌우술 꾸어치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나간 일은 그냥 지나가게 놔둬라. 그걸 꽉 붙잡고 있지 말고 어차피 지나간 일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들이 참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제가 포워딩에서 20년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끼고 또 많이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내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찍고 있는 영상이고요. 오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안전운임제가 좋다, 안 좋다, 뭐 그런 거는 뭐 말하고 싶진 않아요. 뭐 저도 생각은 있지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영상은 그냥 순수하게 안전운임제가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안전운임제란 뭐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트러킹 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차가 1억에서 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차를 그러면 뭐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일시불 주고 사시겠지만, 거의 다 이제 대출을 받고 은행에서 담보를 잡혀서, 차를 담보를 잡혀서 그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요새 이자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자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그런 분들도 자식도 있고 뭐 결혼도 하셨으니까 이제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 건수가 한 5건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5건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몸에 피로가 오고 졸리고 하니까 졸음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 내가 5건이 맥스다. 만약에 근데 한 달을 지나고 보니까 와 이게 돈이 안 남아, 그리고 마이너스야. 그럼 사람이란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5건 이상 초과하는 건수를 잡아서 운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내 몸과 지금 그런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6건, 10건을 잡아서 무조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야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안전운임제라는 거를 좀
금액을 정해놓고 이 사람들이 최소한 한 번 운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걸 정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화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후드려 치니까 가격을 너무 싸게만 계약하고 하다 보면 5건을 해도 마이너스가 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안전운임제예요. 나라에서는 야, 이 사람들이 하루에 5건만 하면 되니까 딱 어느 정도의 마진을 그렇게 나올 수 있게 좀 정해놓자라는 게 이제 안전운임제예요. 이 안전운전 처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처음 시행을 했다가 이제 3년 일몰제라고 하니까 되게 뭐 거창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냥 3년 동안만 하고 또 재계약을 하던가 아니면 또 다른 뭐 업그레이드를 하던가 뭐 해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3년만 우선 이 제도대로 시행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3년 동안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때는 보수 정권이었잖아요. 보수 정권에서는 야 이거 너무 화주들한테 너무 부담만 되고 실제로도 트러킹 비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 같다. 사고 위험은 뭐 똑같다 이전하고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제 없앴어요. 없앴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때 공약 중에 하나였죠. 안전운임제가. 그래서 다시 2026년도 3년 일몰제로 다시 시행을 하기로 15일인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그렇게 되기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100% 트러킹 비용이 이제 인상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 트러킹 운전사 기사분들이 받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이재명 대통령 정부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다시 이거를 시행하시는 거죠. 노동계하고 차량 주인분들은 야 이게 왜 또 3년 일몰제로 하냐, 니네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법제화를 하자. 3년 일몰제가 아니라 상시 시행하는 걸로. 그리고 왜 도대체 컨테이너 차량하고 건설 차량만 이 제도를 하고 있냐. 더 확대하자. 택배 회사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그런 게 이제 차량 주인분들하고 그 다음에 노동계 입장인 거고, 그의 반면에 화주분들은 야 예전에 그거를 시행을 했더니 내려운송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 진짜로. 그런데 예전에야 뭐 수출도 괜찮았고 하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경기도 안 좋고 너무 힘든데 정말 경제가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분명히 가격은 너무 많이 폭등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반대쪽, 그러니까 화주분들, 기업 대표님들, 그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지만 뭐 어찌 됐든 간에 우선은 중요한 건 뭐냐, 2026년 1월부터 안전운임제는 다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물류쟁이잖아요. 물류쟁이들은 그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현상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 지금 저도 이제 뭐 여기저기 말씀 듣기로는 한 15%, 지금 오님의 15% 정도가 인상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라고 확정은 나진 않았지만 15% 인상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라고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3년 일몰제는 똑같이 시행을 할 것 같고 뭐 상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대표님들, 기업들의 반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걸 법제화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님 때도 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경제가 별로 안 좋다 보니까 3년 일몰제로 우선은 일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보완할 게 있다고 하면 3년 후에 보완할 게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또 수정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뭐 이게
어느 정도의 다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그죠? 당연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트러킹이야. 트러킹 운전을 하는,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 업종에 일하는 사람이야. 그럼 당연히, 야, 이게 안전운전을 해줘야지. 일몰제 그거 없애야지라고 생각을 할 거고, 제가 트러킹을 수출하는 회사의 대표야. 그러면 당연히, 야, 15%에서 지금 이렇게 힘든데 15%나 인상된다고? 이렇게 말이 돼? 라고 반대를 할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거는 다 제쳐두고, 물류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2026년 1월부터는, 내 단가를 조금은 인상을 해서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마진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뭐 나는 그래도 이거를 마진이 좀 좋아서 뭐 안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 마진이 엄청 박한 아이템들, 그리고 업계들은 이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엄청 올라갈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말이나 뭐 이렇게 할증 붙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그리고 저는 그거 외에 이쪽에 있으면서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안전 운임제로 인해서 저도 이제 안전 운임제를 이제 기본으로 기초를 해서 2020년도에는 영업을 할 때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팔았단 말이에요. 트러킹을, 가격을. 아니,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2023년도에 또 안 한대. 그러다가 또 갑자기 2026년도에 와서 또 하겠대. 제가 원하는 거는 할 거면 쭉 하고, 안 할 거면 쭉 안 하고. 너무 힘들어. 이게 왜냐하면 화주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이잖아요, 저한테는. 물건을 주시면 갑. 그러면 지금 잘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갑자기 운임이 인상된대. 그러면 뭐부터 하시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운임 비교를 하기 시작하세요. 왜냐? 다른 데들도 정말 올랐을까?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거 여태까지 잘 같이 열심히 뭐 그런 거 없이 믿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운임이 인상되면 그때는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격이 좀, 저도 이제 좀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 먹거리도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나란 일들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관성 있게. 할 거면 하시고, 안 할 거면 안 하시고, 제발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 상대편의 입장에서 섰을 때는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이에요. 화주분들이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운임까지 올리면 나는 뭐 먹고 사냐, 마진을 줄이라는 소리냐, 그런 거 맞는 말이고. 그리고 트러킹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피곤해도 저녁에 나가서 나는 운전해서 돈 더 벌래 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니까. 졸음 운전이라든지 안전 운전에 위험이 가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고요.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저희는 야근을 안 합니까? 저도 지금 이제 나와서 야근하잖아요. 그러면 피곤하고 운전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위험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고. 하지만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게 되면, 저도 이제 운전하잖아요. 도로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잘못은 안 했지만 나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제도를 해야 그것 또한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아무튼 마무리 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6년 1월부터는 확정적인 거는 운임이 인상된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또 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바뀔 수도 있고 개선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3년 일몰제로 시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게 국회에서 15일 날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루하고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